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원장 김찬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용 성형이 아닌 얼굴 기능에 관련된 두 번째 강좌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면 무호흡 들어보셨나요? 자다가 이렇게 숨을 잘 못 쉬는, 아니면 코골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비염, 이 코에 코막힘, 콧물이 흐르는 비염 증상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무턱, 턱이 적다, 그리고 턱관절 질환, 그리고 매부리코, 주관절림증, 이런 그 키워드들을 다 다르게 진료를 하죠. 이비인후과에서 코골이, 수면무호흡을 진료를 하고, 또 무턱은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하고, 또 매부리코도 이제 코 성형하는 또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하고, 또 피부, 알러지는 피부과에서 진료를 하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린 모든 것들은 뭐와 관련되느냐 하면은 호흡기, 즉 폐와 관련됩니다. 무슨 소리냐, 좀 엉뚱하실 수가 있는데요. 비염으로 얼굴뼈가 변한다라는 생각을 아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의아스러운 얘기일 수가 있는데요. 코가 막히면 얼굴뼈가 변하게 됩니다. 그거를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어릴 때 갓난 아기가 태어납니다. 태어났는데 호흡기 자체가 피를 별로 안 받는 유전자적으로 호흡기를 약하게 태어난 아기가 있다면, 그 폐에서 가장 말단부가 코의 점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폐가 뿌리라면 코의 점막은 거의 잎사귀 정도 되는 거죠. 결국 폐가 약하면 가장 잎사귀 있는 부분은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시들게 됩니다. 결국 코의 점막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코 점막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코의 점막 기능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코의 점막 기능은 1차적으로 습도의 역할을 하고요. 그 점막 안에 있는 털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털세포들이 코 안에 들어오는 그 먼지를 털로 빗자루 쓸듯이 코 끝으로, 결국 코딱지를 만들어서 여과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은 먼지가 잘 안 들어오도록 여과 기능을 좀 해줘서 먼지가 안쪽으로 폐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코 안에 있는 기능에 대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털세포가 먼지를 쓸어 담지 못해서 점막에 먼지들이 앉게 됩니다. 그럼 이 먼지를 앉게 되면 결과적으로 먼지들의 그 배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물을 쓰게 됩니다. 결국은 점막이 점점 부어서 다른 먼지들이 못 들어오도록 막고, 그 있는 먼지들을 물을 내뿜어서, 그게 콧물이죠. 그 내뿜어서 결국 먼지들이 씻겨 나가도록 하는 게 결국 콧물의 증상, 결국 비염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코가 막히는 증상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특정 과에 가서 그 비염 처방을 받으면 그 당시는 뻥 뚫릴지 몰라도 그 호흡기가 약해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신호인데, 결국은 호흡기로 계속 그 먼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관지염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더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비염은 어떤 호흡기가 약하다는 증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비염 증상이 있게 되면 자꾸 입을 벌리게 됩니다. 입을 벌려서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을 벌려서 입으로 숨쉬게 되겠죠. 그러면 입으로 계속 입호흡을 하게 되면 입에서 냄새도 나고요. 왜냐면 침에서 그 침이 정화작용을 해주는데, 침이 계속 마르다 보니까 살균 작용을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입에서 그 번식을 하게 되고 설터도 많이 끼게 되고요. 그리고 낮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밤에 입을 벌리고 자게 되면, 이렇게 누워서 자게 되면 혀가 떨어집니다. 결국 혀가 뒤로 이제 가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되면은 그 숨쉬는 기도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코골이를 하게 되는데요. 코골이는 코에서 고는 게 아니라 혀가 뒤로 떨어져서 혀가 드렁드렁 소리 나는 혀골이라고 이해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혀가 맥을 못 쳐서 혀가 계속 덜덜덜 떨리는 소리가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돼서 폐로 더욱더 호흡, 산소가 더 절가하게 되는 거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결국은 비염이 있게 되면 호흡기가 점점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초 조직으로도 이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점점 나타나게 돼요. 전신에 악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이, 특히 수면무호흡증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을 점점 이제 벌리게 되면 그런 수면무호흡이라든지 코골이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또 어릴 때 입을 벌리고 있게 되면 어떤 또 증상이 되냐면은 잘 때 우리 멜라토닌이 성장 호르몬을 방출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어디가 성장하게 되냐면은 여기에 그 골센터가 있는데 눈과 치아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닫고 자면 상악이 잘 안 자라게 되는데 입을 벌리고 자기 때문에 상악이 마음껏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악이 길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중안면부가 길어진다는 겁니다. 중안면부가 점점 길어지면 턱은 점점 뒤로 빠지겠죠. 왜냐하면 길어진 만큼 턱이 뒤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턱이 뒤로 빠지게 되면서 입이 벌려지니까 중고등학생쯤 되면은 특히 외모에 신경 쓰기 때문에 입이 벌어진 걸 용납을 못하죠. 항상 입을 다무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입을 다무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뼈는 자라서 결국 피부를 그 긴장을 이길 만큼 자라는데 입을 자꾸 다무니까 그러니까 입이 나온다기보다는 입술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중근이라 해서 턱끝 근육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려면 결국은 이 근육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정중근이 턱끝 근육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결국 턱끝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 우리 이두박근을 열심히 운동하면 이두박근이 아리백이죠. 여기도 아리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두박근이 점점 발달하게 되면서 이 뼈가 잘 안 자라게 됩니다. 결국은 정중근이 입을 다물 때마다 턱관절을 무리를 주는 거죠. 이렇게 무리를 주게 되면 점점 턱관절이 닳게 됩니다. 닳게 되면서 턱관절도 안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 턱끝 발달도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그 현상들이 무턱도 생기고 턱관절 질환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입술 쪽을 계속 다물면 코끝을 내려주는 코끝 내림 근육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잡아당겨서 코를 자꾸 화살코로 만들게 됩니다. 코를 어릴 때부터 점점 입을 다무는 습관에서 코끝이 점점 내려가고 코가 내려가면 여기가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뼈가 다시 자라게 됩니다. 결국 매부리코와 화살코가 일어나는 이유가 엉뚱하게도 호흡기에 있다는 거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지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다 있는데요. 어차피 비염이라든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바깥에서 봤었을 때는 매부리가 있습니다. 코가 약간 처져 있어요. 입술이 좀 발달되어 있고요. 특히 아래 입술 보시면 많이 튀어나온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약간 볼록한데 이거는 원래 가만히 있으라고 힘을 빼라 그러면 입술이 벌어져서 여기가 없겠지만 입을 다물려고 하다 보니 이 근육이 튀어나온 요 알통이 아리배인 게 보이시죠, 그죠? 요게 이제 턱끝 근육이 발달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이 근육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알이 배겨서 이 알이 근육이 턱을 압박을 하게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 근육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눈에서 입술까지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깁니다. 결국 입을 항상 벌리고 잤기 때문에 여기 상악이 길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악 또한 원래 약간 각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턱이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각도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치아 교합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바뀐 거죠. 그렇게 해서 무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무턱에다가 턱관절까지 안 좋은 거죠. 결국은 턱관절 질환, 매부리코, 화살코, 그리고 무턱, 얼굴이 전체적으로 길고 눈과 입술 사이까지 멀다. 이런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얼굴형을 아데노이드 얼굴형이라고 그러는데 아데노이드 얼굴형은 비염이 있고 수면무호흡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턱끝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좁을 확률이 많죠. 그래서 기도가 좁아서 수면무호흡이 있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낮에는 의식을 찾고 있지만 밤에 거의 숨을 잘 못 쉬고 있기 때문에 뇌에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띵하게 있는 주간졸림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말초 조직에도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항상 아플 가능성이 많고 뇌가 피곤하고 잘 잊어먹는, 그러니까 전신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데노이드 얼굴형은 항상 보면 그 말도 좀 천천히 하는 경우 그리고 조금 기억력도 저하되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면의 건강
그리고 우리가 그 비염, 호흡기의 어떤 건강이 얼굴형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결국 호흡기가 약하게 되면 얼굴의 어떤 형태를 어릴 때부터 점점 근육이 쓰임새라든지 그 여러 가지가 뼈의 어떤 쓰임새가 완전 바뀌게 되기 때문에 결국 얼굴형이 바뀌는 거죠. 이게 한 대, 두 대, 세 대를 거쳐서 넘어가게 되면 유전 질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빠른 치료를 해야 된다. 어떤 빠른 치료를 해야 되냐면은 턱끝이 무턱을 단순히 실리콘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턱을 빼면서 기도를 넓혀주는 이설근 전진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같은 얼굴뼈 전문의를 찾으셔서 얼굴 CT를 찍어가지고 전체적인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얼굴 건강이 결국 우리의 숨쉬는 공기와 관련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가지고 주위에 이런 분들을 보신다면 좀 공유를 하셔가지고 좀 빠른 치료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수면 건강과 관련된 얼굴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